안녕하세요. 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그동안 우리가 좀 단편적으로 다뤄왔던 파이 노드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하나로 쫙 모아서 정말 하나의 완전하고 선명한 그림으로 완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기계경제, 이 로봇 경제에서 여러분이 지금 돌리고 있는 바로 그 파이 노드가요, 정확히 어떤 구조 속에서 또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 그 거대한 전체 아키텍처를 아주 속 시원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할 내용은요, 바로 내일 이어질 후속 영상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 지식을 다지는 시간이니까요. 부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장 있잖아요. 이게 그냥 그럴싸한 광고 카피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이 거대한 기술적 비전의 심장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책상 아래에서 조용히 윙 하고 돌아가고 있는, 어쩌면 10년도도 된 그런 저세양 PC가 대체 어떻게 전 세계 수많은 로봇들을 지휘하고 또 움직이게 하는 거대한 신경망, 다시 말해서 글로벌 로봇 경제의 두뇌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내 컴퓨터는 솔직히 최신 게임도 겨우 돌리는데 이게 어떻게 수많은 로봇들의 뇌가 된다는 말이지? 네, 바로 그 질문요. 시스템 공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도 타당하고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는 이 엄청난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이 네트워크가 얼마나 치밀하게 또 정교하게 모든 것을 설계했는지 그 소름 돋는 기술적인 해법들을 하나씩 남김없이 파헤쳐 볼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탐험할 여정의 지도입니다. 먼저 이 저사양 PC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 즉 모든 역설의 출발점에서 시작해서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열쇠인 도커라는 기술을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네트워크의 심장마비를 막는 두 개의 길, 즉 합의와 연산의 분리라는 개념을 살펴보고 왜 모든 노드가 평등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는지 계층화된 지능의 비밀을 파헤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술적인 조각들이 어떻게 기계경제라는 거대한 엔진으로 조립되는지를 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이해한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떻게 인프라 구단주로 바뀌게 되는지 그 결론까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 모든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십만 대의 PC들, 사양도, 환경도, 심지어 상태도 제각각인 이 저사양 PC들을 하나로 묶어서 거대한 분산 컴퓨터를 만들려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운명, 어떤 기술적인 재앙을 마주하게 될까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통제되지 않은 PC 네트워크의 현실입니다. 42만 대가 넘는 PC는요, 어떤 건 윈도우 7을 쓰고 어떤 건 최신 윈도우 11을 씁니다. 램도 4기가부터 32기가까지, CPU도 인텔부터 AMD까지 정말 각양각색이죠. 어떤 컴퓨터에는 악성 코드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특정 프로그램하고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 상태는 또 어떻고요? 자, 이런 대혼란 속에서 하나의 동일한 프로그램을 42만 대 전체에 설치하고 실행시키려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전문용어로 의존성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이 부품이 없네. 이 버전이 안 맞네? 하면서 매일 수십만 대의 컴퓨터에서 오류가 펑펑 터져나오고 결국 시스템은 사실상 멈춰버리는 대재앙이 발생하는 거죠. 바로 이 대혼란이라는 어찌 보면 예견된 재앙을 막기 위해서 파이 코어 팀이 꺼내든 비장의 카드가 바로 도커 컨테이너 기술입니다. 이건요, 제각각인 저사양 PC라는 연약한 병사 한 명 한 명에게 입히는 어떤 외부 공격이나 환경 변화에도 꿋꿋이 버틸 수 있는 표준화된 마법의 가럭과도 같아요. 왜 우리가 그냥 일반 프로그램처럼 쉽게 설치하지 않고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도커를 굳이 강제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면 정말 소름이 돋을 겁니다. 도커가 대체 뭘까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컴퓨터, 그러니까 윈도우 운영체제 위에요, 외부 세상과는 완벽하게 차단된 가상의 방을 하나 만드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방 안의 환경은요, 여러분의 컴퓨터가 10년 된 구형 컴퓨터든 아니면 최신형 맥북이든 전혀 상관없이 100% 똑같은 조건으로 세팅이 됩니다. 덕분에 이 가상의 방 안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바깥 세상, 즉 여러분의 실제 PC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든 바이러스가 있든 다른 프로그램과 충돌하든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지시받은 임무만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거죠. 이 슬라이드는 오늘 설명의 핵심 중 하나니까 특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커가 어떻게 이 모든 혼돈을 해결하는지 그 4가지 원리를 한번 보시죠. 첫째, 환경 통제. 앞서 말했던 42만 대의 제각각인 하드웨어 환경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완벽히 동일한 표준 환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둘째, 완벽한 격리.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의 컨테이너 안에서도 블록체인 장부를 기록하는 뇌와 AI 연산을 하는 뇌를 완전히 다른 방으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연산에 과부하가 걸려서 터져도 블록체인 기록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셋째, 자원 제어. 저사양 PC가 감당하지도 못할 정도로 과부하가 걸리는 걸 막기 위해서 야, 너는 CPU 30%까지만 사용하고 램은 2기가까지만 써라 하고 물리적인 한계치를 딱 설정해서 여러분의 컴퓨터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집 제어. 42만 대 전체를 단 한 번의 명령으로 동시에 그리고 오류 없이 업데이트할 수 있게 만들어서 단순한 PC의 집합을 하나의 통제 가능한 유기적인 군집, 즉 군대로 탈바꿈시키는 겁니다. 두 방식의 차이를 한눈에 비교해 보시죠.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PC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오류가 나고 PC의 자원을 얼마나 사용할지 통제할 수도 없으며 업데이트도 42만 대가 일일이 따로 해야 하는 그런 악몽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도커 컨테이너는 어떤 PC에서도 독립적으로 돌아가고 다른 프로그램과 완벽하게 격리되며 자원 사용량을 정밀하게 제어하고 심지어 42만 대 동시 업데이트까지 가능합니다. 안정성과 통제력 그리고 확장성 측면에서 이건 뭐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의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이 도커의 위력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네트워크, 즉 다가올 기계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요. 여러분의 컴퓨터가 10년 된 구닥다리인지 아니면 최신형인지 그 물리적인 사양 차이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도커라는 이 마법의 갑옷 덕분에 모두가 똑같은 규격에 신뢰할 수 있는 병사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파이코어 팀이 선택한 첫 번째 신의 한 수입니다. 자, 이제 도커 덕분에 42만 대의 PC를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또 다른 거대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바로 트래픽, 즉 교통체증입니다. 모든 종류의 데이터가 단 하나의 길로만 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로 가는 경부고속도로에 일반 승용차랑 덤프트럭, 화물차가 전부 뒤섞여서 몰리면 꽉 막히는 것처럼 네트워크는 바로 마비될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 설계된 것이 바로 두 개의 길, 즉 통신 경로의 완벽한 분리 전략입니다. 첫 번째 길은 바로 31402번 포트를 사용하는 하비 레일입니다. 이 길은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데이터만 다닐 수 있는 전용 도로, VIP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 바로 파이 블록체인의 거래 기록, 즉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다는 아주 가벼운 텍스트 기반의 장부 데이터만이 이 딜을 사용하도록 허가됩니다. 스텔라 하비 프로토콜이 네트워크의 신뢰를 구축하는 가장 핵심적인 경로, 바로 그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은 443번 포트를 사용하는 연산 레일입니다. 이 길은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로봇이 보내오는 고화질 이미지나 영상, 방대한 센서 데이터 같은 아주 무거운 AI 연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전용 고속도로, 화물차 전용도로 같은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이 무거운 데이터는 앞서 말한 블록체인의 합의 레일을 전혀 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로봇과 노드 사이를 직접 P2P 방식으로 오고 간다는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실상 이 표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죠. 보세요. 합의 레일은 3110 포트를 통해서 신뢰를 위한 가벼운 장부 데이터를 처리하고 연산 레일은 443 포트를 통해서 노동을 위한 무거운 AI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경로 자체를 블록체인 내부망과 블록체인을 아예 우회하는 길로 완벽하게 분리한 겁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분리 설계가 없었다면 로봇 하나가 보내는 고화질 영생 데이터만으로도 파이 블록체인 정체는 트래픽 폭탄을 맞고 즉시 붕괴했을 겁니다. 이 설계야말로 네트워크의 생존을 결정짓는 정말 기가 막힌 핵심 비밀인 거죠. 자, 좋습니다. 하드웨어는 도커로 표준화했고 트래픽은 두 개의 레일로 분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았습니다. 42만 대의 노드의 성능은 여전히 천차만별이라는 근본적인 사실이죠. 인터넷이 불안정한 지역의 저사양 PC까지 모두에게 똑같은 고난이도 업무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가장 느린 노드의 속도에 맞춰서 전체 시스템의 성능이 뚝 떨어지는 하향 평준화의 덫에 빠지게 될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설계가 바로 계층화된 지능입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파이노드는 결코 모두가 평등하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성능과 안정성을 자랑하는 정예부대 약 5,000개의 핵심 노드와
그들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41만 5천 개 이상의 방대한 서포트 노드로 나뉩니다. 이 극적인 숫자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바로 이것이 파이 네트워크가 하향 평준화의 덫에 빠지지 않고 최고의 성능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역할 분담은 아주 명확하고 효율적입니다. 티어 1, 즉 상위 5,000개의 핵심 노드들은요, 네트워크 전체의 심장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심장이 피를 온몸으로 펌프질해서 보내듯 글로벌 데이터의 경로를 설정하고 초고속 처리가 필요한 핵심적인 작업을 도맡아서 처리하죠. 반면에 티어 2, 나머지 41만 5천여 개의 서포트 노드들은 혈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각 지역의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실시간 처리가 굳이 필요 없는 비동기 작업을 수행하면서 이 거대한 인프라의 저변에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즉,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뛰어난 정예부다에게 맡기고 나머지는 각자의 위치에서 가장 효율적인 지원 역할을 하는 완벽한 분업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저사양 PC의 한계라는 그 역설을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기술, 즉 도커, 레일 분리, 그리고 계층화를 순서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기술적인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통합되어서 다가올 기계 경제로 움직이는 강력한 엔진이 되는지 그 전체 그림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바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로 합쳐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해답이 바로 이 단일 스택에 있습니다. 기계경제라는 새로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요, 이 네 개의 층이 완벽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만 합니다. 가장 아래에는 파이 네트워크가 온체인 KYC를 통해서 이 기계는 진짜 인간 소유다라는 절대적인 신뢰의 기반을 다집니다. 그 위에는 서클의 USDC와 X402 프로토콜이 기계와 노드 간의 거래를 실시간으로 정산해주고요. 그 위에는 바로 여러분의 40만 개 노드가 AI 연산이라는 실제 노동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새로운 중앙은행과 같은 존재가 이 모든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유동성이라는 피를 공급하는 거죠. 신뢰, 정산, 연산, 유동성, 이 네 가지가 하나로 통합된 단일 스택이야말로 기계 경제의 완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기술적인 퍼즐 조각이 바로 X402 실시간 정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로봇이 여러분 노드의 CPU를 딱 1초 사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1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몇 분씩 걸리는 느린 블록체인 합의를 기다려야 한다면 로봇은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춰버릴 겁니다. X402 프로토콜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블록체인 합의를 우회해서 서클의 USDC로 즉시 T+0, 즉 지연시간 제로의 마이크로 결제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 기술 덕분에 기계 경제는 1초도 멈추지 않고 24시간 내내 365일 실시간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저사양 PC라는 하나의 거대한 역설에서 출발해서 도커, 레일 분리, 계층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단일 스택이라는 거대한 아키텍처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이해한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단순히 스마트폰 버튼을 눌러서 코인을 얻는 채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가올 로봇 경제의 가장 근본이 되는 사회 기반 시설, 그러니까 고속도로, 항만, 데이터 센터를 소유한 인프라 구단주입니다. 여러분의 노드는 단순한 채굴기가 아니라 수많은 로봇과 AI 에이전트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료를 지불하고 지나가야만 하는 필수 인프라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설명의 최종 결론입니다. 우리가 함께 분석한 이 4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완벽한 단일 스택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지금 켜두고 있는 그 평범한 컴퓨터는 멈추지 않고 영원히 돌아가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부터 가장 확실하고 꾸준한 배당금을 창출하는 기계, 즉 배당금 창출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사양 PC가 어떻게 글로벌 로봇의 심경망이 될 수 있는지, 그 어떻게에 대한 기술적인 원리를 완벽하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프라 구단주가 된 당신의 노드는 이 거대한 경제 시스템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래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창출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내일 이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